고독은 품격이다. 혼자가 외롭지 않은 이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유정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은 이미 독립했고 배우자분은 일찍 외출하셨거나 혹은 이미 곁에 안 계실 수도 있겠지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만큼 자주 있지 않고 전화벨 소리도 뜸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은 왠지 넓게만 느껴지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독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얻으신 품격 있는 특권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방에 혼자 머물 줄 모른다는 데서 온다.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은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며 사셨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일구며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모두가 떠나고 나니 갑자기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도 그저 소음처럼 들리고 밖에 나가도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요. 혼자 있는 시간을 진정한 자유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며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을 채우는 시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으며 친구도 많지 않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독 속에서 엄청난 지적 풍요로움을 발견했고 후세에 길이 남을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행복의 원천은 세 가지다. 첫째, 자신이 무엇인가? 건강, 능력, 성품이지요. 둘째, 자신이 가진 것, 재산이나 명예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평판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다. 바로 내가 무엇인가, 즉 나의 정신적 자산이다. 한번 돌아보세요. 젊은 시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좋은 직장, 큰 집, 타인의 인정.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남들에게 저 집은 참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 무언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밖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결국 안은 텅 비게 된다. 은퇴 후 혹은 자식들이 독립한 후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평생을 밖을 향해 살았기에 안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평생 미뤄두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적어진다. 이 말은 재산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인정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전화를 걸어오지 않아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충분히 풍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안을 채우는 것.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나 자신이라는 방을 이제부터 천천히 채워나가는 겁니다. 관계의 지혜. 적당한 거리 찾기.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남겼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서로 몸을 붙이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졌지요. 하지만 멀어지니 또 너무 추웠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서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거리를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상처는 더 깊게 느껴지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나가셨는데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에 바쁩니다. 여러분은 그저 듣고만 계시지요. 여러분의 자식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연락도 뜸하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은 자식에게 전화를 거셨는데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으셨던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교는 우리의 결점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결점을 부각시킬 뿐이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요. 억지로 맞춰야 하는 대화, 속마음을 숨겨야 하는 순간들, 미묘한 비교와 경쟁.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현명한 거리두기입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전화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기대에 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분들, 내가 있는 그대로 편안한 분들과만 적당한 거리에서 교류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는 오랜 친구, 한 달에 한 번 차 마시는 동창, 1년에 2번 만나는 형제자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슴도치가 적당한 거리를 찾았듯이 우리도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거리가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회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이고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피난처이다. 여러분은 이제 위대한 정신의 피난처로 들어가실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헌신하셨으니까요. 이제는 당당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셔도 됩니다. 나를 찾는 시간, 진짜 나와의 만남.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상한 질문이라고요?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20대에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30대에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40대, 50대에는 누군가의 부모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고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나는 대체 누구인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십니다. 평생을 역할로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식이어야 했고, 책임감 있는 부모여야 했고, 성실한 직장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니 진짜 나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기는 소설이고 노년기는 철학이다.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는 밖으로 향하는 이야기, 즉 소설을 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고 싸우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은 드라마틱하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철학자가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이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떠오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조용히 앉으셔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편안한가? 나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즐거운가? 나는 어떤 풍경을 볼 때 평화로운가? 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만족스러운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다 보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평생을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오시느라 잊고 계셨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나를 찾아서 뭐합니까? 다 늙었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노년이야말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시기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무들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자식은 독립했고, 직장은 은퇴했고, 사회적 역할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수한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고독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제 그 자유를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으실 필요도, 남에게 잘 보이실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의 품격입니다. 나만의 루틴, 명품 같은 하루 만들기.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독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혼자서 뭘 하며 지내라는 겁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며 자신만의 루틴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했으며 저녁에는 독서와 음악을 즐겼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루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이지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명품 같은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아침의 의식을 만드세요. 쇼펜하우어는 아침을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하는 것, 혹은 창가에 앉아 5분간 명상하듯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이런 작은 의식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아침을 서두르지 않고 맞이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으로 쓰는 시간을 가지세요. 쇼펜하우어는 매일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창밖에 참새가 와서 모이를 쪼아 먹었다. 오늘따라 무릎이 덜 아픈 것 같다. 손주에게서 문자가 왔다. 기뻤다. 이런 짧은 문장들로도 충분합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서전을 쓰시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이야기를 천천히 써내려 가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60년, 70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이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일 30분 산책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점심 식사 후 반드시 2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책은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걸으시면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특히 겨울 산책은 더욱 특별합니다. 하얀 눈이 쌓인 길을 걸으시면 세상이 온통 고요해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고 뺨을 스치는 바람이 정신을 맑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쇼펜하우어에게 책은 가장 위대한 친구였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독서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읽으려 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며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시집 한 권, 산문집 한 권, 혹은 오래전에 읽고 싶으셨던 고전 한 권. 책은 고독한 시간을 풍요로운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책장을 넘기시는 소리, 종이 냄새, 그리고 문장이 주는 울림. 이 모든 것이 혼자만의 명품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음악을 들으세요.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의지의 직접적인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음악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클래식 음악, 옛날 가요, 혹은 젊은 시절 좋아하셨던 팝송. 하루 중 1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음악에만 집중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을 들으시며 옛 추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사람, 젊은 시절의 꿈, 함께했던 친구들. 그런 추억들이 아프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섯 번째, 차를 마시는 의식을 만드세요. 쇼펜하우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차를 마셨습니다. 차 한 잔을 우려내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려내고 향을 맡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요. 겨울 오후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시는 것. 이보다 더 품격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이 작은 루틴들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루틴 없이는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때가 되시면 여러분은 깨달으시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혼자여도 괜찮구나. 아니, 혼자여서 더 좋구나. 고독은 선택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고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고독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제야 비로소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돌봐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은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갈망하지만 얻지 못하고 후반부는 불행을 두려워하지만 찾아오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는 행복을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정작 행복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불행이 올까봐 두려워하시지만 생각보다 평온한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구나. 바로 이 고요한 순간 속에 있었구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실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는 순수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흥미로운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친구를 만나실 시간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시느라 제대로 알지 못하셨던 나 자신이라는 친구를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일기를 쓰시며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며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어르신 외로우시겠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라는 걸.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신과 같다. 여러분은 이제 그 경지에 오르실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셨으니까요. 이제는 당당히 품격 있는 고독을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집에 돌아가시면 조용히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고독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품격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품격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혼자 계실 때 어떤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위로받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